잠재의식은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합니다. 어떤 것까지 저장되어 있냐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까지 여기에 다 묻혀져 있고, 또 태어난 이후에 성장 과정에서 학습, 경험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억 형태로 다 들어있고, 근데 그 기억에는 특정한 정서가 다 묻어진 상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현재 끄집어낼 수 있고 없고 관계없이 모든 기억은 우리 뇌에 저장되는데, 그 영역이 어디냐?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은 장기 기억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이 저장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이 돼요. 하나는 시간성, 하나는 비시간성. 어떤 게 많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시간성과 비시간성. 그렇죠. 비시간성의 기억들이 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과가 빨갛다, 사과 맛이 달다, 뭐 얼음은 색깔이 어떻다, 얼음은 차갑다, 이런 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내 뇌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비시간성 기억이라고 하고, 그럼 시간성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역사 공부는 전부 다 연도별로 해서 어떤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쭉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할 때 그 시간성으로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간성 기억과 우리 마음의 이런 부분들의 작용이 또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나는 1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은 건 이렇게 보면 시간성이거든. 그 10년 전에 이건 과거, 지금 여기는 현재거든요. 그럼 이 시간선이라는 거에서 이 기억이 지금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불행하게도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면, 이 트라우마 기억은 분명히 지나간 과거의 시간성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기억은 너무나 강렬한 그런 정서를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성인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서 이 시간성에 대한 부분이 과거 완료, 과거와 현재 분리된 게 아닌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을 채색해서 봐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시간성으로 들어와서 나를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면, 이건 시간성 어떤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서 그대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비시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러한 시간선에서 쭉 보면 과거에 이러한 학습과 경험들에 의해서 지금 나는 현재의 내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과거로 비추어 봐서 현재 내가 이렇다면 나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시간선 기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 사주나 역학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넌 이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고 보는 거와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은 맥락이죠. 시간선이라는 게 과거에 만약에 나쁜 기억이 있다면 이 나쁜 기억은 과거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내 뇌의 기억이라는 큰 틀 전체성에 집어넣어 버리면 나 과거에 그런 힘든 적도 있었으라고 되는데, 이걸 분리하거나 완료를 못 시켜놓으면 좀 트라우마 기억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은 뭐냐면 내 안에 전체성에 들어온 기억이 아니고 별도로 자신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놈들은 계속 특정한 자신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뇌의 전체성에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이 전체성이 작동되는데 에러를 일으키도록 계속 영향을 미치죠. 그건 결국 뭐냐면 현재의 조직 전체성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이 구멍에
트라우마 그 기억이 계속 뭔가 신호를 보내면서 현재를 뭔가 불안하고 어둡고 불투명하게 계속 비춰와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환경을 제대로 알아차리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상실을 겪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우리의 기억이 시간선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진다. 그건 간단해요. 내가 나를 좀 더 회복하는 단계에서 과거에 나의 특정 한 영역만 나는 많이 썼던 상태인데 이게 나를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경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면서 과거에 내가 좁혀진 걸로 볼 때 별것 아니다. 그냥 차단해놨던 것들이 이제 소중한 어떤 그리움으로 들어오거나 뭔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갈구를 하는 거죠. 그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좀 더 쿠션이 많이 회복이 됐구나 자체로 보셔야지. 그건 이미 지나간 인연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굳이 그걸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은 지금 그걸 미화시켜서 어떤 연결을 새로 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연결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참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마운 사람들, 그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시켜 놓으세요. 그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조금 전체성에 많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었던 내 자신의 어떤 이 회로가 좀 더 확장되면서 평소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가치 없이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훅 뭔가 올라온다라는 건 내 안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회복하고 있는 거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끝까지 악하면요, 악한 거와 관계되는 것들만 계속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뭔가 개가천선한다 그러죠. 개가천선하면 나에게 정말 잘해줬던 사람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뭐 재짓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한쪽만 쓰다가 좀 더 확장하니까 아마 한쪽을 썼을 때는 본인의 삶이 많이 궁핍하거나 힘들었을 그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거든.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뭔가 내 자신을 좀 회복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참 고마웠는데 그때는 내가 거기에 뭔가 반응할 만한 쿠션이 좀 없었던 상태였다. 참 그분들이 고맙다. 그리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면 차 한잔 대접하거나 식사 한번 대접하는 정도, 이게 자연스럽지. 갑자기 또 막 맹구 찾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결하려고 막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진짜 자기 자신보다 더 작게 봐요. 그걸 좀 더 크게 보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자신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 있느냐 하면 살아오면서 어떤 성공 경험이나 긍정적인 어떤 이런 자극을 받기보다 실패 경험이나 또 고난, 시련,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움츠려들고 뭔가 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반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작은 존재구나, 내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말잖아요.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꿈이 전부 다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운동선수예요. 과학자고.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슬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꿈을 점점 잃어가거나 방황을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꿈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 애들에게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생이 되면 이제 더 잘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다는 거.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 그런 욕구도 없어져 버리고 동기도 없어져 버리고. 시간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자,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시험은 미래예요. 그럼 시험이라는 건 내게 그 시험의 의미가 크다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긴장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이나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상태와
지금 현재 내 능력이나 반응 상태, 거기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중요한 시험을 나는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긴장이나 각성, 불안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내가 한 건 이거밖에 안 된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열심히 해가 나 이만큼 올라왔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설렘으로 오겠지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설레임이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집중력 높이는 정도의 각성 정도로만 유지하려면 이 모든 기억을 잠재의식에 저장해 놓는다는 요 어떤 가르침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기억을, 시간성을 좀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조작할 수 있다. 조작한다는 게 뭔가? 난 이미 시험을 잘 쳤어. 잘 친 이후에 나는 어떤 내 상태인가를 느껴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뇌는 어쨌든 착각의 챔피언이니까 분명히 이건 사실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상상이에요. 이걸 미래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미래에 대한 상상을 난 이미 그 끝난 거야. 잘 쳤어. 라는 걸로 반복해서 지금 여기서 경험해버리면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 라는 게 그전에는 이만큼 나를 불안하게 했는데 그만큼 내려와 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시간성 기억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해버리면 뇌에서는 분명히 시험을 앞두고 있어 라는 것도 있지만 난 이미 시험을 잘 쳤어 라는 것도 있으니까 마음이 좀 더 차가움과 뜨거운 게 합쳐지면서 좀 중화된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요 원리를 가지고 뭐 다양한 어떤 영역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